네, 라운드 2 주간 업종 상승률 및 종목 대결. 네, 지난주에 이제 주간 업종에 대해서 일단 라운드 2는 이번 주에 할 거를 먼저 설명을 드리고 지난주 거를 봐야 되겠는데, 먼저 이제 일단 우리가 이거 진행하기에 앞서서 저번 주에 우리가 테마 상승률 대결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 결과를 한번 먼저 좀 보고 싶습니다. 예. CG로 한번 보여주시죠. 예. 자, 운영형님 읽어주시죠. 네. 예, 이동근 전문가님이 건설주가 1위를 차지하셨네요. 그래서 다른 분들은 아직 순위가 나와 있지 않고요. 예, 이동근 전문가님 축하드립니다. 예, 건설주가 전번 주에 대단했죠. 예. 예, 아주 콕 찍어서 대단한 수익률을 올리셨습니다. 이동근 전문가님, 일단 뭐 축하를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저희 종목을 먼저, 그러면 저희 테마 했던 것을 먼저 리뷰를 하고 갈까요? 네. 먼저,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릴까 하는데, 사실 저는 이제 저도의 조건을 드릴 때 이 액면병합 쪽은 한 주를 보지 마시고 대개 한 20일 내지 30일 정도로 보시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번 주에는 좀 밀렸죠. 예, 밀렸습니다. 아모레 쪽하고 이제 롯데 제과하고 오리온 뭐 전부 다 슬쩍 밀렸어요. 그러니까 조금은 긴 맥락에서 보셔야 돼요. 액면 분할하기 전에 미리 구덩이를 한번 팝니다. 구덩이를 팠다가 다시 끌어당기는 속성이 있는 게 액면 병합전 주가 종목들의 움직임이 좀 그래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부터는 진정한 승부가 되지 않겠는가. 조금은 긴 맥락에서 보시는 거 아직 괜찮다고 봅니다. 잠깐 점검을 간단하게 해주시죠. 예, 지난주에 제가 추천드렸던 테마는 이제 사물인터넷 테마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사물인터넷은 아까 MWC에서도 이제 관련주로도 몇 종목 이제 언급을 해드렸습니다만 그 종목도 역시 지난 일주일 동안에 뭐 상당히 좀 괜찮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 9% 이상의 좀 상승률을 보였는데요. 그래서 앞으로도 뭐 사물인터넷 같은 경우는 이제 미래 기술이고 이것이 뭐 지난번에 한 차례 강하게 상승이 좀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아마 시간이 지나면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당분간은 계속 올 한 해는 한번 계속해서 시장에서 이슈가 될 것이다. 물론 그 중간중간에는 그 상승과 하락 기간 사이에 아마 시간이라는 이제 모멘텀 변수가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그 관계를 잘 이용하면서 한번 접근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랬군요. 자, 그러면 이번 주에 하는 거를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번 주에는 한 주간에 걸쳐서 업종 1위를 맞추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종목을 하나씩 제시를 전문가님들이 할 거고요. 그에 따른 종목에서 1위 종목을 또 한번 뽑는 거죠. 그러니까 두 코너에서 1위 전문가를 뽑는 겁니다. 예. 대개 이제 시초가로 매수가 되는 거고요. 내일 시초가, 화요일 날 시초가로 매수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목표, 1주간의 결과 수익률을 이제 보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 전문가님들이 어떤 업종을 추천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읽어주시죠. 운영위원님. 예, 마스열전 주간 업종 상승률 및 종목 대결. 전정현 소장님이 전기전자와 전기전자 업종의 플렉스컴을 추천해 주셨고요. 저 고광현 운영력은 음식료 업종의 삼양사를 추천했습니다. 최창준 전문가님이 코스닥 IT 부분 업종에서 이제 BH를 추천하셨고요. 박한샘 전문가님은 증권주 중에서 SK증권을 추천했습니다. 명준우 전문가님은 철강 금속 업종에서 동국제강 추천하셨고요. 박준현 운영령님은 건설주에서 현대건설 추천했습니다. 이동근 전문가님은 조선주 중에서 현대중공업 추천하셨고 부자개미님은 증권업종 중에서 NT투자증권을 추천하셨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말씀드린 부분부터 잠깐 설명을 간단하게 제가 드리겠습니다. 저는 추천 업종은 전기전자 업종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자, 지금 뭐 갤럭시 S6 모바일 월드 컨그레스 끝났는데 왜 또 전기전자 업종을 제가 선택을 했느냐. 많이 오른 거 많고 그런데 굳이 그거 선택할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계시지만 저는 말이죠.
3월 9일에 연이어서 열리는 애플의 애플워치 모멘텀을 보고 있습니다. 예. 자, 그 건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을 또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사실 이번에 모바일 월드 컨그레스에 애플은 참여를 안 했죠. 나름대로 애플워치 쪽의 행사를 크게 하겠다는 그런 심리가 깔려 있는 거고요. 맞불을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제가 볼 때는 모바일 월드 컨그레스에 이어서 애플 모멘텀이 등장이 될 개연성이 좀 높지 않겠는가. 그렇다고 한다면 스마트폰하고 스마트워치 쪽에 전부 플러스 요인이 있는 종목을 선택하거나 그런 업종들이 또 갈 가능성도 없진 않다는 거죠. 이쪽으로 지금 바람이 불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쪽 업종을 보니까 다 많이 떴거든요. 건설 같은 경우도 많이 떴고요. 사실 안 뜬 종목이 없고 뭐 철강 쪽, 뭐 이런 쪽 좀 덜 떴지만은 이미 중국 금리 금리 인하권 재료는 나와버렸고 하니까 지금 뭐 구태여 뒤늦게 그걸 또 선택하기도 그렇고요. 그래서 저는 전기 전자 업종 선택을 했고요. 웨어러블 시장이 결국 애플에 의해서 진정으로 개화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웨어러블에도 근데 연관성 있는 종목만 투자해야죠. 자, 업종 내 탑픽으로는요. 저는 그 플렉스컴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플렉스컴을 좀 선택을 해봤는데 플렉스컴 아까 말씀드렸지만 FP12 업체는 스마트 기기뿐 아니라 웨어러블 기기에도 탑재가 된다 이거죠. 예, 그래서 저는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이런 종목이라면은 그 오름세가 쉽게 죽지 않겠다. 애플 이벤트도 아직 날짜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판단에서 추천을 드렸고요. 이 플렉스컴은 그래서 삼성전자가 올해 강소기업으로 선정할 정도로 위상이 많이 높아져 있어요. 위상이 많이 높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플렉스컴 차트 같은 경우 모습 보시면은요. 대바닥을 몇 번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 상한가로 빵 떴죠. 자, 이런 흐름이라면은 되게 그 흐름이 좀 이어질 개연성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시초가죠. 매수가는 내일 시초가 되겠고요. 목표가는 조금은 이제 길게 보셔서 10,000원 언저리까지 한번 욕심을 좀 한번 내셔 보시고요. 손절가 라인은 6,200원 선에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운영위원님. 네. 예, 저는 업종을 일단은 음식료업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음식료업이 갑자기 또 생뚱맞기도 한데, 그래서 왜냐하면은 이제 저는 업종을 먼저 선정하지 않고 일단 종목 먼저 매수할 만한 지금 자리에 있는 종목을 먼저 선정했더니 이 삼양사가 나왔고 업종이 이제 음식료 업종이죠. 이제 뭐 탑다운 방식이 아니라 이제 바텀업 방식으로 이제 선정을 했는데요. 음식료업 같은 경우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뭐 최근에 보면 이제 국제 곡물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면서 이제 뭐 비용 측면 매입 비용 자체가 좀 축소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뭐 설령 이제 국제 곡물 가격이 뭐 상승세를 탄다고 하더라도 이런 그 비용 측면의 그런 그 손실분을 이런 과점 체제를 좀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그대로 전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가지고 있다. 이것이 이제 음식료 업종의 이제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2014년도 이제 실적이 조금 더 부진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2015년도 이제 순이익 증가율 기대치가 24.3%에 좀 다다르고 있는 것으로 좀 전망이 되기 때문에 올해는 조금 더 좀 기대를 해볼 만하다. 특히 이제 외형 성장에 좀 한계가 좀 체감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 국내 실물 경기가 이제 좀 냉각되고 있고 또 베이비붐 세대가 이제 은퇴로 이제 구매력이 좀 저하되면서 외형 성장의 한계가 체감되는 것은 마이너스 요인이긴 합니다만은 크게 좀 개의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에 또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가공식품 분야 쪽에서 구조적인 성장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또 양호한 실적이 좀 예상이 된다. 이런 것이 이제 음식료 업종에서 이제 상승 이유 내지는 투자 전략이라고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업종 내 탑픽으로는 삼양사를 아까 말씀드린 삼양사를 이제 선정을 했습니다. 삼양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지금 현재 기술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저가권에 지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접근할 만 충분히 하고요. 식품 부분에 지금 매출이 좀 증가하면서 외형 성장이 좀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양사 같은 경우는 이제 삼양그룹의 이제 계열사로
식품 사업뿐만 아니라 이제 화학 사업까지 좀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올해 같은 경우 이제 화학 사업 쪽에서 어느 정도 이제 실적 기반의 모멘텀이 좀 발생할 거다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 보면은 이제 지배구조 개편을 하면서 이제 밀가루 생산업체인 이제 삼양 밀맥스를 좀 흡수합병하면서 또 시너지 효과를 좀 극대화하려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작년 뭐 2분기 실적, 그다음에 작년 3분기 실적 상당히 좀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직 뭐 4분기 실적이 뭐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역시 뭐 괜찮게 좀 나올 것 같고 특히 화학 부분에서 이온 교환 수지 생산 공장을 올해죠. 2015년 상반기 이제 완공 예정이 된데 이렇게 된다고 하면 또 중장기적인 그 성장 모멘텀을 확보하면서 이제 성장이 계속해서 좀 기대될 것이다. 그렇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수 투자 전략으로 이제 내일 시초가죠. 내일 시초가에 좀 매수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로는 이제 78,000원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는 64,000원 제시해 드립니다. 네, 자 미국 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김선영 연구위원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미국 현지에서 김선영입니다. 3월의 첫 거래를 맞은 뉴욕 증시는 중요한 경제 지표들이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지난 1월 미국의 개인 소비가 전달보다 감소했지만 증시 예상에 부합했다는 성무 발표로 투자 심리가 안정되면서 강보합권에서 개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장 후에는 공급관리자협회 ISM의 1월 제조업 지수와 금융정보 업체인 마켓이 발표하는 PMI 등 미국 제조업 경기의 현황을 보여줄 수 있는 경제 지표들이 발표될 예정인데 이들의 결과가 오늘 증시 향방을 결정지을 것으로 예상이 되며 리비아의 증상 가능성으로 인해 국제 원유 가격이 개장 초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증시에 부담이 될 전망입니다. 한편 대기업들 간의 M&A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증시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반영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 최대의 PC 업체 휜렛패커드가 총 27억 달러의 아루바 네트워크스를 인수했다는 뉴스를 비롯해 반도체 업체인 NXP가 경쟁사인 프리스케일을 무려 400억 달러에 인수한다고 밝히는 등 기업들 간의 인수합병이 발표될 예정이 잇따라 발표되면서 나스닥 지수가 5,000선을 돌파할 것인지에 증시에 관심도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주요 업체들을 보면 의약품 도매업체 카디널 헬스는 존슨앤존슨의 심장 사업부를 19억 4천만 달러에 인수한다는 보도에 2%의 상승세 보이고 있고 건축용 목재 업체인 넘버 리퀴데이터스는 판매 중인 바닥재에서 캘리포니아주 보건 기준을 초과하는 포름 알데히드가 검출됐다는 TV 고발 프로그램의 보도로 현재 25%의 폭락세를 보이고 있고 내년 4월부터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를 대신해 시티그룹이 발행하는 비자카드와 파트너십을 계약을 체결했다는 코스트코는 0.7%의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주 일정입니다. 먼저 경제 지표들을 보면 3월 3일 2월의 자동차 판매를 시작으로 3월 4일엔 2월의 ADP사의 민간 부분 고용, 2월 ISM 서비스업 지수, 3월 5일엔 주간 고용지표와 1월 공장 주문, 4사분기 노동 생산성, 3월 6일에는 2월의 비농업 부분 고용과 실업률이 발표되고 1월의 무역 적자가 연이어 발표됩니다. 실적 발표 기업들을 보면 3월 2일 소더비스, 시저스 엔터테인먼트, 3월 3일엔 오토존, 베스트바이, 3월 4일 에버크럼비, 패스마트, 브라운포맨, 존슨에너지, 3월 5일엔 코스트코, 시에나, 크로고, 조이글로벌, 페스코, 마지막으로 3월 6일에는 빅라츠, 푸틀라커, 스테이플스 등이 지난 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미국 현지에서 김선영입니다. 네, 자 내일은 2,000포인트 한번 좀 넘는 맛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